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사실 이번 주는 상철하고 옥순 얘기를 제외하면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특별한 사건도 없었고 그 방송 자체도 옥순하고 상철을 타깃으로 해서 방영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이 두 사람이 방송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들은 내보낼 분량 자체가 없는 거죠. 보면은 상철이 진짜 학을 뗄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옥순한테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옥순도 답답하기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옥순이 하는 화법 중에서 좀 독특한 부분이 있거든요. 상철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자기가 봤을 때는 못마땅한 부분이죠. 상철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스러운 부분, 결국은 내가 지방에 내려가고 혹은 내가 돈을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리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절대 안 된대.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거 절대 안 돼. 이게 아니고 친구들이 절대 안 되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할걸? 친구들이 미쳤다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친구 핑계를 대거든요. 보통은 가족들, 보통 어머니가 그런 거는 반대하신다 라든지, 아니면 내 생각은 이렇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옥수는 유독 친구 핑계를 많이 대요. 친구 얘기를 많이 하고 친구 핑계를 대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도 궁금하고, 낯설 사계 전에 장미하고 친구라고 하던데 장미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장미를 포함한 나머지 친구들이 또 있는 건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친구 얘기를 유독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마치 핑계를 대는 것 같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 같고. 자, 어디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이 됐느냐? 본인이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거절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 얘기를 할 때 특히 친구들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상철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서 옥순하고 이제 네가 내려갈 거냐, 내가 올라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언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소득 수준이 상위 수준이다. 상위 5%에서 10% 수준이다. 내 눈에는 그게 다 보인다. 그러면서 거들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옥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이로토닉이나 필라테스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자체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고 내가 처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불편한 거지. 뭔가 혼자서 자랑하는 것 같고 거들먹거리는 것 같고, 결국은 네가 내려와라. 내가 더 많이 버니까 네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옥순이 불편해해요.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나사라든지 전 세계에 집을 한 채씩 산다는 상철이 유독 서울만은 좀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 갈 수 있을 만큼 옥수님이 벌이가 되느냐, 나 먹여 살릴 수 있느냐, 내가 서울에 가면은 나 일 안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상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유독 서울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먹여 살리라고. 뭐 아이를 낳게 되면은 누가 벌 거냐. 이 얘기를 진짜 의미 없는 얘기인데도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 얘기를 또 들어주고 있고, 옥순이 보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쇄골 쪽을 자꾸 긁거든요. 왜 긁을까? 불편한 겁니다. 재미없고 지루하고 불편하고. 그런데 내가 또 억지로 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곳을 긁는 거죠. 불안한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옥순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철님이 서울에 오면은 내가 벌어야겠네. 농담하는 거죠. 받아치는 거고. 그러니까 상철이 신나가지고 일단 얼마 버는지 서로 까고 자랑이 하고 싶은 거죠.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 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본인 소득이면은 상대방이 놀랄 거다. 충분히 만족을 할 거다. 비록 지방에 살긴 하겠지만은 이 정도 소득이면은 만족할 거라는 생각에 저렇게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옥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벌고 남자를 살림시킬 생각은 없다. 그리고 상철이 그러면은 옥순 네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보면은 본인이 스페이스 X 얘기도 하고 나사 얘기도 하고 미국 이민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고흥, 순천을 벗어나서 내가 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서울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고, 나를 먹여 살려라 그러고,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은 옥순한테는 농담처럼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뭘 먹고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으니까, 아, 방법이 없구나. 서울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옥순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 친구들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9살 연하다. 안 된다. 그러면서 상철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본인의 소득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업계, 뭐 또래, 비교해보지 않았지만은 내가 상위인 게 느껴진다.
상위 5% 10% 된다. 그리고 이번 대화 말고도 친구 얘기를 종종 해요. 왜 본인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친구들이 이럴 거다. 친구들이 미쳤다고 그런다. 본인의 생각을 마치 친구들의 생각인 것처럼 나는 그렇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까요? 방어 기제인 거죠. 방어 기제. 그러니까 자신의 연애관 혹은 배우자에 대한 조건들. 뭐 배우자의 조건이라고 하면은 지역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직업, 외모 여러 가지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이가 어린 남자랑 결혼해서 멀리 내 연고지도 없는 곳에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약간 속물처럼 보일까 봐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미쳤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철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겠죠. 옥순의 생각이다 그거는. 그렇지만 말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다. 상식이라는 거죠. 상식선에서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다. 본인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런 식으로 회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어떤 가치관이 맞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사회적인 증거, 통상적인 증거.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 옥순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집단이고 내 친구들은 다 그래. 어린 남자랑 결혼해서 지방에 내려가서 살지 않아. 내 기준에서는 이게 정상이고 이게 상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지방에 내려가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린 남자랑 결혼을 해서 내가 어린 남자를 먹여 살리는 거는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그래서 암묵적인 동의를 구하는 거죠. 내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도 당연히 내 생각에 동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나를 만날 수 없어. 그리고 보통은 저 나이 되면은 가족 얘기를 하거나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생각은 평소 이렇다.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보통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아. 나 그거 할 수 없어.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 얘기를 하면서 친구 핑계를 댈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은 친구들인 겁니다. 옥순한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내 가치관, 내 삶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도 친구인 거죠. 친구들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평소 친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친구들로부터 받을 그런 비난, 야, 너 어쩌다가 그런 남자 만났어. 어린 남자 네가 먹여 살릴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는 게 부담스럽고 약간은 두려운 거죠. 친구들의 가치관에서 멀어진, 평소 본인들이 얘기했던 그런 사람하고는 동떨어진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족들은 보통은 내 편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수용,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힘이 돼주고 그런 관계인 경우가 많은 반면에 친구는 좀 달라요. 절대적인 내 편이 아닌 겁니다. 남자 얘기를 할 때 끊임없이 누군가랑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친구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봐서는 주변의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동시에 내가 받을 비난을 친구한테 떠넘기는 거죠. 내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에 내려가서 어린 남자랑 사는 거 혹은 남자가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먹여 살리는 거.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남자는 육아를 하고 이거는 본인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들. 그러니까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라는 걸 핑계를 대서 본인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옥순이 보면은 모든 거를 다 수용을 해요. 다 괜찮다. 뭔가 조건을 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말로 속물이 아니다 나는. 나는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상대방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본인은 결혼이라는 현실인 조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본인한테는 중요하고 조건들을 따지고 있고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 본인이 지방을 내려간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상처를 먹여 살린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친구 핑계를 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조건을 가진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지만은 반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거기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친구 핑계를 대면서 쳐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또 완벽하게 쳐내는 것도 아니고 대화 끝에 옥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철한테. 만약에 우리 둘이 잘 되면은 내가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저 얘기는 둘의 대화를 리셋시키는 대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상철이 본인을 괴롭혀 가면서까지
그런 현실적인 거에 대해 얘기를 했고 "네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서울에 가면은. 아니면 네가 내려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옥수는 친구 핑계를 대면서 다 피해 갔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대화 마지막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잘 되면은 내가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얘기는 꺼져가는 상철의 그 불씨를 또다시 살려주는 거죠. 저는 저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내려갈 생각도 없으면서 상철하고 잘 될 생각도 없으면서 "내가 너랑 잘 되면은 내가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얘기는 왜 하냐 이거죠. 뭔가 쪼끔씩 상처를 정리를 하고 쳐내야 되는 상황인데 살짝 밀쳐내다가 "넌 안 돼. 난 지방에 갈 수도 없고 지방에 가서 어린 남자랑 사는 것도 그렇고 내가 널 먹여 살리는 것도 그렇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잘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안 돼. 우리가 잘 되면은 내가 데려가야지." 이게 뭐냐고요. 물론 광수를 본인이 득하기 위해서 뭔가 질투심의 유발 상대로 상처를 사용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광수한테도 할 짓이 못 되고 더더욱이나 상철 같은 캐릭터에는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상철 기준에서 보면은 상철은 진심을 다하고 있고 내가 옥순이라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리수까지 두고 있는데 미국 영주권 얘기도 하고 스페이스X, 나사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옥순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옥순이 나를 그냥 질투심의 대상, 질투심 유발을 하기 위한 그런 매개체로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상철이 받을 그 상처, 자괴감, 억울함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죠. 아니면 아니다 딱 잘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철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옥순도 본인이 마음에 없으면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3일 차지만 정리할 생각이 전혀 없다. 너한테 말해줄 수 없다 지금. 여기는 재야 되는 곳이다. 다 좋아요. 여기는 잴 수 있는 곳이죠. 상대방을 다른 남자랑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은 조건, 더 이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선택하는 곳은 맞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마음에도 없는 남자를 끌고 가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꾸 장미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장미가 범했던 그 오류들 마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그 조건이 장미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옥순도 이쯤 하면은 충분히 했다. 이제 상처를 좀 정리 좀 하자. 누가 봐도 상처를 싫어하고 짜증내하고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다 보이는데 저거는 상철의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상철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지금 대놓고 싫다고 해도 떨어질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저렇게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얘기들을 중간중간 하게 되면은 상철이 포기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아마도 옥수는 광수가 본인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광수를 넘어오게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갖지 않아요. 먼저 말을 걸지도 않고 제일 짜치는 장면이 데이트 가기 전에 광수 앞에서 핸드크림을 상철한테 발라주라고 한 거 일부러 광수한테 보여주려고 상철을 볼 때 허니 이러면서 질투심 유발하려고 했던 거 너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어쨌든 더 이상의 질투심 유발 작전, 상처를 이용하는 거는 서로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당연한 거지만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렇대. 친구가 절대 안 된대. 이런 식의 대화보다는 내 생각은 이래. 나는 그런 거 절대 반대야.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 핑계 대는 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 동원하고 지인 동원하고 할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